죽을 고비 3번. 옛날 강원도 어느 곳에 장한영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다. 집안은 대대로 선비 집안이었는데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았다.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해서 겨우 집안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정성껏 아들 공부를 뒷바라지하였다. 한영이가 고생하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열심히 글을 읽으니 학문이 점점 깊어져 갔다. 세월이 흘러 한영이는 나이 16에 어엿한 총각이 되었다. 그런 그의 귀에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영이는 그동안 한 공부를 시험할 겸 꼭 과거를 보고 싶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고민할 뿐이었다. 그런 그한테 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요즘 왜 이리 기력이 없고 낯빛이 어둡단 말이냐. 무슨 걱정이 있니? 그러자 한영이가 마음을 다 잡아먹고 말했다. 어머니, 머지않아 한영의 과거 시험이 있답니다. 이번 과거에 응시해서 제 실력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예서 한양길이 얼만데 어린 몸으로 한양을 간단 말이냐. 네가 가면 나는 또 어떡하고.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두고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뭔가 새로운 길을 찾을 때가 됐습니다. 여기 이대로 죽치고 있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결심한 듯 말했다. 그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내가 그간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으니 길을 떠나려무나. 예, 어머니. 한영이는 보찜에 집신을 싸질머지고 걸어서 과거길을 나섰다. 몇 날 며칠을 가서 어떤 고을을 지나는데 여러 사람들이 시끌벅적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다가가서 보니 동네 아이들이 눈먼 판수를 놀리고 있었다. 나무 막대기 끝에 개똥을 찍어서는 판수 코에다 들이대면서 깔깔댔다. 이놈들아, 구려 죽겠다. 구려 죽겠어. 그럴수록 애들은 더 재미있어 하면서 장난을 쳐댔다. 그러더니 아예 판수의 지팡이를 빼앗아 도망가면서 잡아보라고 소리쳤다. 이 끼놈들! 보다 못한 한영이가 쫓아가서 아이들을 혼내고는 지팡이를 찾아다가 판수에게 돌려주었다. 어디 가는 뉘신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단 말이오. 나는 강원도에 사는 장한영이라는 사람입니다.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지요. 저랑 함께 가십시다. 날도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어 가구려. 한영이는 가난한 봉사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으나 마지못해 그 뒤를 따랐다. 막상 그 집에 도착해 보니 뜻밖에도 규모가 큰 기와집이었다. 알고 보니 그 판수는 점을 잘 치기로 유명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이었다. 한영이가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잘 묵고 나서 아침에 길을 떠나려 하자 판수가 말했다. 이렇게 오신 길에 내가 앞길을 점쳐 드리리다. 사주를 불러보. 그 말에 솔깃해서 한영이는 사주를 대고 판수 앞에 앉았다. 판수는 사주를 꼽고 산통은 흔들면서 한참을 헤아려 보더니 점괘를 뽑았다. 이번 과거에 틀림없이 장원급제하겠소. 하지만 죽을 고비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들었구려. 이 고비를 못 넘기면 급제고 뭐고 다 허사요. 그 말에 한영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보세요, 판수님. 죽을 수가 있다면 사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살 방도를 알려주세요. 앞에 고비 2번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만 똑바로 먹으면 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1번이 아주 어렵군요. 그러더니 판수는 작은 쌈지를 하나 내밀었다. 3번째 죽을 고비에 이르거든 이 쌈지를 보이시구려. 그럼 뭔가 길이 생길 겁니다. 한영이는 쌈지를 받아든 다음
마음을 다잡아 먹고서 길을 나섰다. 하루 종일 부지런히 걸어서 어떤 주막에 유숙하게 되었다. 그날 밤 한영이가 방에 홀로 앉아 글을 읽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주인 여자가 술상을 들고서 들어왔다. 보니 좋은 술과 음식이 가득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시켜주도 않았는데요? 제가 그냥 드리는 겁니다. 손님을 보는 순간 그만 반하고 말았지 뭐예요? 여자는 한영이한테 술을 따라서 권하더니 곁으로 다가와 앉으며 분길 같은 손으로 한영의 손을 부여잡았다. 예쁜 여자한테 손을 잡히기는 처음인지라 한영이는 몸과 마음이 다 어질어질한 지경이 되었다. 그때 문득 판수의 말이 떠올랐다. 한영이는 깜짝 놀라서 손을 뿌리치면서 말했다. 이러지 마세요. 보안이 혼인을 하신 분 같은데 남편이 알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난 아무 생각도 없으니 그냥 술장을 가지고 나가세요. 한영이 정색을 하고서 차갑게 말을 하니 여인은 무안해져서 그냥 상을 들고 나가려 하였다. 바로 그때 어떤 남자 하나가 방으로 뛰어들어오더니 들고 있던 칼을 바닥에 놓으며 한영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 당신은 또 누이십니까? 저는 이 여자의 남편입니다. 이 여자가 젊은 손님들을 유혹하는 낌새를 채고 오늘 길을 떠난 척하고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지요. 여차하면 둘 다 죽이려 했는데 선비님이 이렇게 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한영이 등에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다. 까딱하면 칼날에 목이 찔릴 뻔한 순간이었다. 주막 주인은 한영이를 잘 대접하고는 여비까지 보태어서 보내주었다. 마음을 잘 먹은 덕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거꾸로 복을 받은 셈이다. 이제 두 고비가 남은 건가? 한영이는 다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한양에 당도했다. 그는 한 객사를 숙소로 정해놓고서 구경차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이리저리 구경을 다니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숙소를 찾는데 이 길이 그 길 같고 이 집이 저 집 같아서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어느새 밤이 이슥해지고 말았다. 인적이 다 끊긴 길에서 혼자 방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덩치 좋은 산에 몇이 달려들더니 한영의 입을 막아 다짜고짜 자루에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어깨에 떠매고 어디론가 가기 시작했다. 말로만 듣던 보쌈이었다. 한영이가 자루에서 풀려난 곳은 어느 으리으리한 대갓집의 별당이었다. 한영이는 종들이 삼엄하게 지키는 가운데 방 안으로 안내되었다. 거기에는 아리따운 처녀가 5곳이 앉아 있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나를 왜 여기로 데려왔단 말입니까? 그러자 처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다 저희 부모님이 시키신 일이랍니다. 제가 상부사를 타고 나서 첫 남편을 잃을 운명이라고 이렇게 남모르는 도련님을 데려온 것이지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렇다면 나는 오늘 밤만 지나면 죽은 목숨이란 말이군요. 제가 말렸지만 부모님이 끝내 이를 꾸미고 마셨답니다. 외동딸이 청산과부가 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면서요.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처녀가 눈물을 지으니 한영이는 제 신세는 잊고 오히려 처녀가 불쌍해지는 것이었다. 그가 처녀를 위로하니 처녀는 더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몰랐다. 처녀는 품에서 작은 금덩어리 2개를 꺼내어 한영이에 건넸다. 제 마음이니 이걸 받아주세요.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의 일이지요. 쓸 곳이 있든 없든 제 마음이니 받아주세요. 한영이는 할 수 없이 금덩이를 받아서 품에 넣었다. 다음날 새벽이 되자 건장한 하인 둘이 한영이를 끌어내다가 자루에 집어넣고 어디론가 향했다. 강물에 집어 던지거나 땅에 파묻거나 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한영이는 체념한 채 떠매어져 가다가 문득 품 안에 금덩어리가 생각났다. 여보세요. 내 말이 좀 들어보세요. 지금 나한테 금덩어리가 2개 있답니다. 어차피 나는 죽을 목숨인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네들도 못할 짓을 하느니
고생인데 나눠 쓰도록 하세요. 아니, 그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이오?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못하려 하겠습니까? 잠깐 확인해 보면 알 일입니다. 하인들이 그것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자루를 열고서 보니 정말 한영이 품속에 금덩이 2개가 있었다. 하인들은 뜻밖의 횡재에 입이 한 방만에 졌다. 자, 이제 됐으니 나를 갖다 버리시구려. 젊은 하인이 다시 한영이를 자루에 넣으려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나이 많은 하인이 나서서 만류했다. 아소게, 사람이란 은혜를 알아야 하는 법이야. 이런 분을 죽이면 어찌 천벌이 없을까? 우리 둘이 입을 꽉 다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듣고 보니 과연 그러했다. 2 하인은 한영이를 풀어주고 자루에는 돌덩이를 담아서 강물에 집어 던졌다. 이렇게 해서 한영이는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벗어날 수가 있었다. 죽을 고비를 벗어난 한영이는 무사히 과거에 응시해서 당당히 장원급제를 했다. 이름 없는 시골 총각이 장원급제를 하자 조정이 온통 들썩거렸다. 그때 조정에는 김정승과 이정승이 있었다. 2 정승 모두 홍기를 넘긴 딸이 있어 사익감을 찾고 있던 차에 장원급제한 한영이를 사유로 점 찍었다. 이정승, 김정승이 차례로 나서서 한영이를 사유로 맞으려고 하니 서로 조금도 양보가 없었다. 결국은 임금이 결정을 하게 되었다. 듣자니 이정승 딸은 16이고 김정승 딸은 17이라지. 한 살이라도 더 먹은 김정승 딸과 맺어주는 게 좋겠소. 이렇게 해서 한영이는 김정승 딸과 결혼하게 되었다. 하루바삐 어머니를 뵙고 싶은 생각뿐이었으나 김정승 댁에서 어찌 서두는지 고향에도 내려가지 못한 채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 김정승의 딸과 결혼한 그날 밤 한영이는 이런저런 심란한 생각이 들고 뒤도 마려워서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때 어떤 복면을 한 남자가 살짝 담을 넘어 들어오더니 쏜살같이 신부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얼마 후 검은 그림자는 다시 방에서 나와 담을 넘어 사라졌다. 한영이가 얼른 방에 들어가 보니 앞불싸 신부가 칼에 찔려 쓰러져 있었다. 한영이는 방에서 뛰어나와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큰일 났어요. 신부가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김정승 부부는 깜짝 놀라서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한영이한테 사정 얘기를 듣던 김정승은 갑자기 이상한 눈으로 한영이를 쏘아보기 시작했다. 사랑하던 외동딸을 잃은 터라 제정신이 아니었다. 다음 날 포도대장이 부하를 이끌고 나와 사건 조사를 시작할 때 갑자기 김정승이 한영이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포도대장, 저놈이 범인이오. 전부터 우리와의 혼인을 탐탁치 않게 여기더니 이런 짓을 벌인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딸을 죽일 사람이 누가 있겠소? 첫날 밤에 신부를 혼자 놔두고 밖으로 나갔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 저놈을 단단히 조사해 보시오. 날벼락 같은 말이었다. 한영이 나서서 변명을 했지만 김정승은 막무가내였다. 김정승의 권세가 어찌나 당당했던지 포도대장 또한 그 앞에서 철철 기었다. 그는 한영이를 옥에 가두고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끝까지 범인이 안 잡히면 한영이가 죄를 뒤집어 쓰게 될 상황이었다. 감옥에 갇힌 채 고생을 하던 한영이는 문득 판수가 전해준 작은 쌈지를 생각해냈다. 그는 쌈지를 포도대장이가 바치면서 거기 사건의 비밀이 담겨져 있을 테니 헤아려 달라고 간청했다. 한영이가 준 쌈지에 들어있는 건 누런 종이 쪽 하나뿐이었다. 그 종이에는 힐 백자 3개가 씌어 있는데 포도대장은 아무리 궁리를 해도 뜻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 이리저리 물어보았지만 누구도 그 뜻을 푸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새 그 쌈지에 대한 이야기는 임금에게까지 알려졌다. 임금은 지혜롭기로 소문난 이 정승에게 쌈지를 전해주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였다. 뜻이 풀리지 않으면 혼란의 주범인 한영이를 처형하겠노라고 하였다. 한영이가 죄 없이 갇혀 있다고 믿고 있던 이정승은 그 뜻을 풀이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하지만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도저히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외동딸이 물었다.
아버지, 뭘 그렇게 고민하시나요? 이정승은 한숨을 내쉬고 사정 얘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이정승의 딸은 자기가 한번 뜻을 풀어보겠노라면서 쌈지를 받아들었다. 쌈지를 열고 종이를 잠깐 살펴보던 이정승 딸은 금세 화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이 사건의 범인은 황백삼이라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누런 종이가 있으니 누를 황해, 힐 백자가 셋이니 백삼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김정승 댁에 황백삼이라는 사람이 있을 테니 확인해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김정승 집에는 황백삼이라는 젊은 종이 있었다. 황백삼은 광고에 붙들려 오자 겁에 질려 죄상을 모두 털어놓았다. 평소 남몰래 정을 통해왔던 김정승 딸이 함께 도망가자는 약속을 어기고 말을 듣지 않으므로 홧김에 찔러 죽였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한영이는 겨우 살인 누명을 벗을 수가 있었다. 한영이 옥에서 풀려나자 전에 김정승에게 한영이를 빼앗겼던 이정승이 한영이를 사유로 삼겠다고 나섰다. 이번에는 별다른 경쟁 없이 한영이가 이정승의 사유로 정해졌다. 한영이는 혼인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한지라 허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다. 촛불을 켜고 신부의 얼굴을 살펴본 한영이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신부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신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영이 보쌈을 당해 잡혀왔을 때 금덩이를 내주던 그 처녀였던 것이다. 둘은 그만 너무 놀랍고 반가워서 말문이 막혔다. 이 정승댁 식구들 그리고 시골에서 모셔온 한영이 어머니까지 그 사연을 듣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맺어진 두 사람은 그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